안녕하세요, 세모콕입니다. CM노트를 통해 신규 장비와 사냥 지역에 대한 정보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영상 내용을 함께 보며 중요한 부분들을 한 번 더 언급드리고 업데이트 관련 궁금증이 생긴 점도 함께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더불어 아즈낙전장 관련해서 금주 패치로 변경된 사항이 있고 일부 가이드에서도 추가된 내용들이 있어서 한번 얘기 드리려고 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어느 개인의 출입하지니 그곳으로 향하는 뭔가들이 있었다. 안녕하세요, 에이든입니다. 8월 27일 모험가 여러분에게 새롭게 찾아갈 신규 지역 칼페온 서부 직할령의 별무덤을 소개해드립니다. 칼페온 서부 직할령은 에페리아를 둘러싼 성벽 너머에 있는 지역으로 지금까지는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험가님은 어떤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이곳으로 떠나게 되는데요. 8월 27일 공개되는 지역은 서부 전진기지 별무덤 검은별 추락지대입니다. 서부 전진기지는 농장 항구가 있는 마을과 검은별 조사를 위해 파견된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는 전진기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별무덤 지역으로 진입하기 전 이곳에서 든든하게 정비 후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별무덤은 권장 전투력 66,000, 검은별 추락지대는 68,000 요구하는 신규 사냥터로 영상에서 지금까지 소개된 부분들을 간단하게 보자면 신규 지역은 3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1개는 마을, 그리고 나머지 2개는 사냥터입니다. 지도로 보자면 보시는 것과 같이 맨 위쪽에 마을과 별무덤, 검은별 추락지대 2개의 사냥터로 구성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다루는 것과 같이 각각 2개의 사냥터는 권장 전투력이 66,000과 68,000으로 다소 높게 측정되어 있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해당 신규 지역에서 신규 장비를 재료 파밍하려면 어느 정도의 새벽 장비를 맞춰간 상태여야 된다는 점에서 이렇게 설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몬스터 제압을 통해서 지식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장비에 관심이 없으시더라도 사냥이 가능한 전투력이시라면 지식작을 통한 전투력 상승을 위해서 어느 정도 지식작을 진행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잿빛 폭풍에 의해 부패하고 타락한 사도와 전령들이 등장하고 이들을 제압하면 지식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별무덤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새로운 전리품을 획득하게 됩니다. 바로 죽은 신의 잔재라는 아이템인데요. 이 죽은 신의 잔재는 검은별 무기를 제작할 수 있는 재료 아이템입니다. 죽은 신의 잔재 25개를 모아 검은별의 손톱을 제작할 수 있고 검은별의 손톱과 새벽의 무기 그리고 추가 재료들을 사용해 검은별 무기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규 장비 재료로 파밍해야 될 아이템이 보시는 것과 같이 죽은 신의 잔재라는 아이템입니다. 이 재료 25개로 검은별 무기라는 신규 장비를 만들 수 있다고 하고, 물론 설명과 같이 기존 새벽 장비가 있어야 하고 추가 재료로 어떤 게 확실하지는 않지만 공허인이라든지 불씨 혹은 축 아크라드 같은 게 함께 요구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왼쪽 상단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재료는 거래 불가 아이템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서 거래소를 통한 빠른 수급 혹은 은화벌이용으로 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검은별 무기의 공격력과 방어력은 새벽의 장비와 동일하지만 검은별 주무기는 모든 계열 피해량과 모든 계열 피해량 최대치 5% 증가, 검은별 보조 무기는 최대 생명력 2000의 추가적인 능력치를 갖고 있습니다. 검은별 무기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특별한 외형인데요. 9강과 10강의 무기를 착용하면 붉은색으로 빛나는 검은별 무기만의 특별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은별 무기에는 주무기와 보조 무기로 구성이 되는데요. 연애 때도 안내됐던 것처럼 신규 장비이지만 전투력을 올려주는 요소가 없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효과가 있는데 영상에서 안내해준 것과 같이 주무기는 계열 피해량 최대치와 피해량 자체를 각 5% 증가시켜주고요. 보조 무기 같은 경우에는 체력 2000을 증가시켜주는 추가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주무기와 보조 무기 2개만 신규 재료를 통해 만들 수 있는 것 같고, 이후 방어 장비들도 동일한 재료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검은별 무기는 전투력에 영향이 없고 추가 효과도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신규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미비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요. 가장 포인트는 방금 영상에서 보신 장착 이펙트 부분인 것 같습니다. 9강과 10강으로 해당 장비를 장착할 시에 영상과 같이 이펙트를 지니게 되고 CM노트로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이렇게 8강 이하와 9강 그리고 10강이 조금씩 이펙트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무기뿐만 아니라 보조 무기의 경우에도 빛나는 정도에 따라서 이런 차이를 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9강이랑 10강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아마 10강이 없으신 분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반영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되었든 개인적으로는 나름 느낌 있는 모양새라고는 느끼고 있습니다. 별무덤 지역 추가와 함께 검은별 무기의 제작 재료인 죽은 신의 잔재를 주로 수급할 수 있는 콘텐츠도 추가되었는데요. 바로 죽은 신의 영역입니다. 죽은 신의 영역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이 시간이 되면 별무덤과 검은별 추락지대는 거대한 검은 운석으로부터 어둠의 기운이 흘러넘쳐 죽은 신의 영역이라는 특별한 지역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때 별무덤과 검은별 추락지대에 있던 모험가들은 마을로 이동이 됩니다. 죽은 신의 영역은 전투력 3만 이상의 모험가님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죽은 신의 영역에 입장 후 타락한 사도와 전령들을 처치하며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우두머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우두머리를 처치하게 되면 검은별
특별 무기 재료를 비롯하여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전리품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입장부터 우두머리 처치까지 7에서 8분 정도 소요되니 일주일에 한 번 잊지 말고. 앞서 말씀드린 장비 제작 재료인 죽은 신의 잔재 수급을 주 컨텐츠로 하는 죽은 신의 영역이라는 컨텐츠가 추가되는데요. 현재 시간표상 비어있는 곳인 매주 금요일 8시 반부터 9시 반 사이에 보시는 것 같이 딱 한 판만 클리어가 가능하고요. 해당 시간 동안에는 사냥터에서 사냥 중이던 사람들은 마을로 이동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신규로 추가되는 지역의 권장 전투력과 달리 금요일마다 진행되는 이 컨텐츠는 입장 전투력이 3만호로 매우 낮기 때문에 꼭 참여하시길 권장드리고요. 혼자서도 클리어가 가능하지만 파티를 구성해서 진행하시게 되면 7에서 8분 내외로 끝낼 수 있는 난이도는 어려운 편에 속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매주 금요일 꼭 참여하실 수 있도록 권장드립니다. 이상으로 영상과 CM 노트를 통해 나온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업데이트 전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우선 왜 24시간 파밍이 가능한 지역으로 출시를 할지, 드랍률이 극악이라 상시 파밍 지역으로 출시하는 것일지 여부가 좀 궁금했는데요. 장비 옵션이 그렇게 탁월한 편은 아닌데 기존 사냥터를 포기하고 시간을 투자할 정도의 가치가 있을지도 궁금했습니다. 필요 재료회 같은 경우에도 거래소로 거래가 안 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파밍을 해서 구할 수밖에 없을 텐데, 실제로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식작을 하며 드랍률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금요일 컨텐츠만 참여를 할지 아니면 기존 사냥터를 포기하면서 나름 파밍도 할 만한 곳인지 가늠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아즈낙 전장 관련해서도 주요하게 변경되는 사항과 가이드에 추가된 정보들이 있어서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보상이 많이 협소해져서 다들 관심이 줄어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주간 월간 보상도 있고 플레이해보니 나름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컨텐츠 같아서 이번 내용도 꼭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번 주 패치노트를 통해 안내된 것 같이 마지막 스테이지로 진입 시 체력을 풀피로 회복하고 시작하도록 바뀌었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 같이 시공간 왜곡 이후에는 생명력이 모두 회복되도록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가이드 영상에서 마지막 시간 왜곡 전에 피관리 등에 대한 전략을 자세히 말씀드렸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 없이 마음껏 싸우시다가 마지막 스테이지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아즈낙 전장 관련 포럼에 있는 가이드에서 추가된 정보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궁금했던 점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공유드려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해당 컨텐츠 내에서 장착 중인 기억 각인 효과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스케아처럼 정신력 각인 의존도가 다소 높은 클래스는 조금 불리하게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건 플레이 시간을 더 가져가며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요정 기술은 적용되지가 않았던 건 알고 있던 사실인데, 그에 따라서 입장 후 최대 회피수가 5회로 일괄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아즈낙 전장 입장 시에는 모든 클래스의 기술 레벨이 10레벨로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즈낙 전장 같은 경우에는 전투력에 따른 보너스 경험치가 있었는데요. 이 추가 경험치가 적용되는 전투력은 어떤 캐릭터를 기준으로 하는지가 궁금했는데, 보시는 것 같이 추가 경험치가 적용되는 전투력은 아즈낙 전장에 참여한 캐릭터의 전투력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포럼 가이드에 추가된 이 마지막 두 가지 사항을 합쳐서 생각을 해보면 클래스에 관계없이 스킬 레벨이 모두 10레벨로 동일하고, 그리고 전장에 참여한 캐릭터의 전투력을 기준으로 보너스 경험치를 주기 때문에 이전 가이드 영상에서도 안내드린 것 같이 본 캐릭이라든지 전이 캐릭과 관계없이 본인이 하고 싶은 캐릭을 할 수 있는 자유도가 조금 커졌다고 봅니다. 본 캐릭에 있는 전이 장비에 해제만 해준다면 부 캐릭들 중 해보고 싶었던 클래스들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플레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신규 장비와 사냥터 그리고 아즈낙 전장 관련 사항을 전달을 마치겠습니다. 두 컨텐츠 관련해서 변동되거나 확인되는 점이 있으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